어제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농조합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된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금융노조 우리 동지들과 또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을 포함한 한국노총 지도부 그리고 우리 당의 김지용 의원님을 포함한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했던 총력투쟁 결의대회였습니다. 주어진 절차에 따라서 집회 신고된 내용에 따라서 적법하게 진행됐던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집회 마무리 즈음해서 경찰력의 강제 투입으로 우리 국회의원 박홍배 의원을 포함한 다수의 관계자들이 부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아니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권은 국회의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무력 행사가 일상화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이 듭니다. 저는 지난 국회에서 개최하는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와 그리고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이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가지고 용산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어제와 똑같은 식으로 경찰 권력이 동원되어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사실상의 무력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때도 제가 부상을 당한 바 있고 법사위에서도 부상을 당한 바 있는데 어제 발생한 사건을 보면서 앞으로 이 정권은 국회의원과 그리고 노동계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 행사, 무력 행사를 일상화해서 앞으로 이러한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그야말로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입틀막하겠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생각합니다. 집회의 원활한 과정을 또 경찰과 이 시위자 간의 그런 충돌을 막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합리적이고 또 굉장히 합법적인 그런 노력조차를 경찰이 용인하지 않고 방패로 밀어붙이고 넘어진 사람을 짓밟고 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번 사태를 결코 묵과하거나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경찰에게 이와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첫째는 어제 경찰 진압 과정에서 지휘 라인에 대한 정확한 이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현장 지휘자와 상급 지휘자 간의 통신 기록까지를 포함한 모든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경찰청을 상대로 한 회의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철저히 규명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저녁 금융노조 결의대회 도중 경찰과 국회의원, 금융노조 조합원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집회는 사전 신고가 완료된 합법적인 집회였으며 일반 조합원들이 참석하고 가수 밴드가 와서 문화 공연을 진행할 정도로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소음 기준 위반을 이유로 집회를 강제적으로 해산하기 위해 진압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를 중재하려던 국회의원들과 진압을 저지하려는 노동조합 관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수차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회가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거의 끝났으니까 돌아가라. 바로 뒤에 계단이 있어 위험하다. 경찰들도 그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들은 저를 비롯한 동료 국회의원과 조합원들을 밀치고 진압을 강행했습니다. 조합원이 쓰러지고 밟혔고 저 역시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방패에 밀려서 경찰의 구두발에 발목을 밟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명백한 과잉 대응이 있었음에도 그저 언론을 통해 억지로 뚫거나 무리하게 들어가지 않았다. 경찰과 마찰이나 문제가 없었다. 체증 또한 없었다라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시간까지도 당사자인 노동조합이나 우리 의원실들에게 상황 설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며칠만 거짓말만 하면 될 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런 지시를 했고 어떤 절차를 걸쳤는지 철저하게 검증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평화로운 집회에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왜 필요했습니까? 다 끝나가는 집회에 소음 기준 위반을 이유로 다수의 경찰 인력을 동원하여 강제 진압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공권력입니까? 정부가 말하는 폭력은 노동조합이 아닌 경찰이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자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제 충돌 상황이 있었던 직후에 혹시 현장에서 의원님이 계셔서 뭐 항의를 하시거나 아마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현장에서 경찰들이랑 좀 어떤 대화를 좀 나눴습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휘관이 보이지 않았고 뭐 다수의 무전기를 든 경찰들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방패를 드신 분들이 쭉 앞에서 밀고 들어왔었고 그 상황 이전에도 지금 안쪽에 그 대호에 같이 있는 국회의원 3명의 명단을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었었고요. 저는 지금 이 상태 그대로 국회의원님을 알 수 있는 복장이었었고 여기 저를 비롯한 현역 국회의원들이 있고 이 집회가 끝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주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할 수 있는 지휘관 책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화 경찰도 없었습니다. 대화 경찰이 없었습니다. 네. 정권의 말기적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공권력이 공격성을 띠고 폭력화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 시위 현장에서 경찰, 공권력이 보여준 그런 공격적 성향, 폭력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정이 된다면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정권의 수명을 단축하는 그런 행위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런 그 공권력의 폭력화 현상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고 좀 주의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물론 우리 박홍배 의원님이나 최옥을 사무총장님이나 노조원들이 폭력으로 인해서 부상을 입은 이것은 결코 자시할 수 없는 정권에 의한 공권력의 무력 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주의 도전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 숨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정권이 촛불혁명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그런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집회는 야간 시위였습니다. 그리고 평화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야간 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그동안은 사실상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거나 방해를 하거나 진압하는 이런 일은 없었던 것이 그동안 관행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8월에 이 야간 시위에 대한 데시벨 소음 기준이 전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65데시벨에서 60데시벨로 낮춰졌는데요. 그러니까 강화가 된 거죠. 그러면 이 60데시벨의 경우에는 지금 아까 우리가 안에서 기자회견 하는데 나왔던 데시벨이 70데시벨입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밖에서 도로에서 자동차가 지나가도 사실상 60데시벨 이상을 초과하는 그런 기준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60데시벨 기준을 적용을 하면 야간에 이런 집회를 원천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랑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행사가 그 기준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적용을 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정권이 이것은 지금 금융노조의 평화적인 집회에 이 강화된 데시벨 기준을 적용을 해서 일종의 경고, 이런 이제 집회를 하지 말라 하면 이런 식으로 정권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막겠다라는 그런 신호를 보여준 그런 다름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정권에 반대하는 아니면 평화적인 시위조차 정권이 허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만천하에 보여주기 위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국회의원마저 폭력을 저지르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결국은 이 집회에 대한 이 국민들에게 앞으로 이런 시위는 하지 마라는 경고를 보인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권의 입틀막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런 어제 조치였다. 그래서 공권력을 동원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들이 앞으로 이런 시위를 통해서도 의사를 표현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를 한 거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동계와 또 민주당은 결코 자시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관련자 문책이나 여기에 대한 제도 개선 포함한 그런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조차 이런 공권력의 피해자가 되는 이 윤석열 정권의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공권력에 의한 피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